개구리 소년 사건 프라그 보이즈. 산속에서 사라진 5소년 11년 후 썩어 굳은 비극의 진실. 일부 봄날의 비극이 드리운 한낮. 챕터 1. 1991년 3월 26일 평범했던 아침.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따스한 봄볕이 내리던 그날 아침, 성서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활기가 가득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30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일. 어린이들은 학교도 쉬고 어른들도 들떠 있었다. 아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자유를 만끽했다. 그날 5명의 소년. 우철원 13세, 조호연 12세, 김영규 11세, 박찬인 10세, 김동식 9세연. 도롱뇽 알을 보러 간다며 가볍게 집을 나섰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까운 와룡산 기슭. 맑은 계곡물과 살며시 움트는 도롱뇽 알들은 남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멋모르고 집을 뜬 아이들을 지켜본 부모들은 오후쯤 돌아올 거다라며 흥겹게 응원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5 아이는 돌연 사라졌다. 챕터 2. 실종 그리고 초동수사. 오후 1시경 우철원 군이 아버지가 아들 연락이 없자 불안감을 느꼈다. 택견학원은 벌써 문을 닫았겠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딸려 돌아다녔지만 돌아온 건 안 계시다는 안내 멘트뿐이었다. 다른 4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곧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군인, 지역 주민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된다. 당시엔 사상 유례없는 규모였다. 수색은 50일 이상 이어졌고 특별히 경찰은 지방선거 관리차 파견된 30만 명의 병력을 포함한 엄청난 인력 약 32만 명을 동원했다. 와룡산과 인근수로 폐교, 주민 예치까지. 그럼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챕터 3. 불안이 자라는 마을. 기자가 와룡산을 지나갈 때면 꼭 뉴스 방송이 쏟아졌다. 실종 직후에는 그냥 놀다 돌아왔겠지라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수색이 길어지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부모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내 아이 소식 좀 알려주세요. 방송국 게시판에는 글이 줄을 이었다. 숨은 산길에는 손전등이 밤마다 스쳐갔고 아이의 친구들은 CCTV도 없던 시절 돌아서기만 하면 아이들이 떠오른다며 내일이면 돌아오겠지를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챕터 4. 유괴? 사고?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 사건은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자원을 써라고 지시. 언론은 개구리 소년 프라그 보이즈라는 이름을 붙였고 50만 장이 넘는 전단과 라디오 TV 뉴스는 오후마다 실종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첫 소식에서부터 단서가 흔들렸다. 사건 후 귀갓길에 있었고 이상한 사람은 못 봤다. 목격자는 비명 같은 소리를 들은 적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놀이 도중 사고일 수 있다며 즉각 부인했다. 이에 가족들은 반발했다. 왜 대충 수색만 해요? 우리 아이는 안전하지 않아요. 챕터 5. 수색의 끝과 실종 1년차.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수색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 중턱, 나무 틈, 물속까지 몇백 차례 파내며 500회 이상 와룡산 수색을 반복하기도. 그러나 만월처럼 기다리던 발견은 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부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우철원 아버지는 내가 직접 산에서 3일간 밤을 지켰다고 말했고 다른 아버지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트럭을 몰며 전국 각지를 돌았다. 챕터 6. 몇 번의 기적 같은 좌절. 실종 6일째 한 TV 공개 프로그램에 소개된 연락번호로 우종식이다라는 음성이 걸려왔다. 긴장감에 숨죽인 채 아들 맞습니까? 라고 묻자 네 엄마였다. 방송국은 생방송으로 상황을 중계했지만 10초 후 끊겼다. 이윽고 들려온 답은 장난전화였다는 실망의 한마디. 가슴이 무너졌다. 챕터 7. 세월의 흐름과 기억의 균열. 1992년 1년이 지나자 언론은 차츰 시선을 돌렸고 대중은 또 다른 뉴스에 관심을 뒀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두고 왔던 그 용감한 아이들에 대한 기억은 바래지 않았다. 전단지 2200만 장, 길거리와 슈퍼에도 붙은 사진.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일부 요약. 사건 발생 1991년 3월 26일 5소년이 와룡산에서 실종됨. 초동수사 전국 규모의 수색, 수만 명 동원 아무 단서도 없었음. 사회의 반응 실종 직후 우려와 기대 섞인 시선 좌절과 공포. 가족들의 집념, 직장을 그만두고 수색 방송 중 장난전화로 인한 충격. 시간의 흐름 사회는 점차 있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음. 2부 발견된 아이들, 그리고 침묵한 진실. 챕터 8. 침묵이 깨어진 날 2002년 9월 26일. 사건이 벌어진 지 정확히 11년 6개월. 가을비가 머무르던 2002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중턱에서 산을 찾은 한 남성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이건 신발?
그리고 그 옆에 흩어진 작은 뼈 조각들. 신발 안엔 여전히 작고 굳은 아이들의 양말이 말라붙어 있었다. 고지어 발견된 건 또 다른 아이들의 유골. 동일한 지점에서 5구의 시신이 모두 확인되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어떻게 11년 동안 바로 그 산에서 못 찾았죠? 챕터 9. 시신의 상태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일부 유골은 산짐승에게 훼손된 흔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신의 일부에서 두개골 골절과 철심 박힌 옷, 그리고 미세한 금속성 파편들이 발견됐다는 점이었다. 처음 발견 당시 경찰은 이렇게 발표했다. 아이들은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곧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조차 이렇게 말한다. 한 명이 아닌 3명 이상의 아이들에게서 두개골 강타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고사가 아닙니다. 챕터 10. 부모들의 절규 그리고 냉담한 발표. 경찰은 발견 직후 가족들에게 직접 확인을 권유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경찰보다 먼저 우철원 군의 아버지가 도착했다. 그가 본 것은 낡은 운동화에 붙어있던 자신의 아들의 이름표였다.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쓰인 우철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었다고요, 여기서.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 불가. 조난 가능성도 배제 못함. 아이들의 부모들은 분노했다. 두개골이 깨지고 뼈에서 금속 조각이 나왔는데도 조난이라고요? 챕터 11. 이상한 경찰 수사 누락된 결정적 증거들. 사건을 담당한 대구경찰청은 사망 원인 불명을 고수했다. 심지어 유골 일부는 유전자 감식도 없이 화장되었고 시신 발견 당시 사진이 누락되거나 유류품이 분실되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골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고 일부 언론은 아이들의 시신 발견 장면을 자극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영구 미제로 돌려버린다. 챕터 12. 그날의 흔적산 위에서 남겨진 진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초기 수색대가 여러 차례 지나간 지점이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분노했다. 수백 번은 찾았던 그 지점인데 도대체 왜 못 본 거죠? 게다가 발견된 아이들의 상태는 누군가 일부러 유골을 작은 틈 안에 감춰둔 듯한 정황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결정적 단서였다. 아이들은 우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감춰진 것이다. 챕터 13. 유력한 용의자 그리고 사라진 진실. 사건 직후 유력 용의자가 지목되기도 했다. 근처 폐강 인근에서 근무했던 한 성인 남성. 아이들과 가까운 거리에 살았고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경찰은 그를 불러 조사를 했으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부모들은 체념했고 국민들은 미스터리로 받아들였다.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젠 잡을 수 없겠지. 챕터 14. 타살 vs 조난 전문가들의 대립. 사건 직후 국가법무연수원 법의관 이호는 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개골을 강한 외부 충격이 여러 차례 깼습니다. 망치 또는 뾰족한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 하지만 경찰 측은 공식 발표에서 야외에서 장기간 방치된 뼈는 부패 과정에서 쉽게 파손된다고 주장했다. 의학계와 법조계, 언론과 시민들까지.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수사는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챕터 15.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들. 아이들의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되었다가 부모들의 요구로 가족의 품에 돌아간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다. 부모들은 여전히 산에 오른다. 상기실에는 작은 비석과 아이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매년 봄이 오면 아직도 그날을 생각해요. 5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2부 요약. 2002년 9월 와룡산 중턱에서 실종 11년 만에 5 아이의 유골이 발견됨. 시신에는 두개골 골절, 철심, 금속 파편 등 타살 정황이 뚜렷했지만 경찰은 조난사 주장. 유류품 누락, 화장 처리, 경찰의 수사태만 논란. 유력 용의자 존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 실패.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제로 종결. 3부 그날 이후 산은 아직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다. 챕터 16. 미제라는 이름의 침묵. 2006년 3월 25일. 아이들이 실종된 지 15년째 되던 날. 그날은 하나의 생일이자 누군가에겐 입학식이었을 날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공식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15년 도래.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차가운 문장 한 줄이 신문 일면을 채웠다. 그 옆엔 여전히 산을 올려다보는 부모들의 사진이 실렸다. 시효가 끝났다고 제가 사라지나요? 우리는 아직도 그날에 살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그날을 국가가 포기한 날이라 불렀다. 챕터 17. 공소시효 폐지와 대한민국의 각성. 2006년 이 사건은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대중에게 깊이 각인시켰다. 명백한 살인 정황이 있음에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니. 분노한 여론은 국회를 흔들었다. 결국 2015년 대한민국은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법. 이름이 직접 명시된 법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는 싸워서 법을 바꿨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슬픔은 더 잔인했다. 챕터 18. 같은 시기 같은 지역 또 다른 실종. 사실 1990년대 초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기이한 실종과 아동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1991년 1월 경북 구미에서 여아 실종, 1992년 4월 경산에서 유치원생 남아 실종, 1994년 대구 북구에서 초등생 여아 납치 미수 사건. 모두 인근에서 발생했고 범인은 모두 미확인 상태다. 당시 수사망이 느슨했고 DNA 확보 기술은 미비했으며 무엇보다 체계적인 실종 대응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그 모든 허점을 드러낸 비극의 종합이자 국가 무책임의 상징이었다. 챕터 19. 유가족의 삶 30년의 무게. 시간이 흐르고 산은 더 울창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은 여전히 그날을 떠나지 못한다. 우철원 군의 아버지는 산 중턱에 기념비를 세웠다. 매년 봄 부모들은 그 자리에 모인다. 도시가 변해도 그 장소만큼은 멈춘 듯 그대로다. 신발, 종이약, 아이들 사진 그리고 사탕 한 줌. 누군가 매일 가서 닦고 새로 놔둔다. 아이들이 길 잃지 않게 늘 불을 켜두고 있어요. 어느새 부모들은 칠순을 넘겼고 기억이 흐릿해질 때도 있다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생생히 떠오른다. 어떻게 있겠어요. 문만 열면 그 애들이 뛰어올 것 같은데. 챕터 20. 언론과 콘텐츠의 자극적 소비. 이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다. 2003년 다큐멘터리 개구리 소년 그날 이후, 2011년 영화 아이들, 수많은 재연극과 방송, 심지어는 공포 유튜브 콘텐츠로도 소비되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종종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저 미스터리일 뿐이에요. 실제로 일부 유튜브 채널은 아이들의 실명, 유골 사진, 통곡 장면을 자극적으로 사용했다. 댓글에는 괴담 같다,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달렸다. 그 아이들은 우리한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챕터 21.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 현재 대구에는 개구리 소년 수무공원이 조성돼 있다. 작은 공원엔 5아이의 동상과 사라진 날의 풍경을 재현한 공간이 조용히 세워져 있다. 공원 입구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선 해마다 이 사건을 사례로 아동보호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누군가는 그 산을 오른다. 산은 말이 없지만 산속 나무들은 아직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챕터 22. 그리고 남겨진 질문.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5아이는 왜 그곳에 있었는가? 왜 시신은 일부러 감춰진 듯 발견되었는가? 타살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는 왜 묵살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왜 그 5아이들을 죽였는가? 그 질문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 아래를 떠돌고 있다. 3부 요약. 사건 이후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는 종결됨. 여론의 압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이 생겼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아이들은 제외됨.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유사 실종 사건 다수 발생. 유가족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감. 일부 콘텐츠에서 자극적으로 소비돼 유가족에게 상처가 됨. 공원 추모비 교육 등으로 기억되며 경각심을 남김. 진범은 아직도 미확인 수많은 의문은 미제로 남아있음. 그날 5명의 아이들은 그저 도롱뇽 알을 보러 산에 올랐을 뿐이었다. 그들은 웃었고 장난쳤으며 그저 봄날 오후를 함께 보내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30년이 지나도 산은 침묵하고 있고 국가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아이도
그런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른 뉴스 요약은 오늘 뉴스.